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강은하입니다. 면접 스피치의 전략과 기술 오늘 14번째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또래의 고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물음표가 느낌표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새학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곧 중간고사도 준비하게 될 테고 4학년들은 아마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고 바빠질 겁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서 좀 더 빠른 지름길로 취업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가지고 함께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4번째로 면접 스피치의 전략과 기술 함께 할 텐데요. 그동안 제가 너무 잔소리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시기만 하고 그냥 하고 끝내시면 여러분 것으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잘 안 됐었네 하는 부분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건드려서 해결책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가급적 자주 따라해 주시는 것으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질문이 겹칠 정도로 많이 왔었던 연습 방법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소서에 또는 면접의 내용에 프레젠테이션 발표 내용에 그 무엇을은 여러분이 스스로 채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텍스트든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평가자로 하여금 다른 느낌과 점수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잘 안 되네 했던 부분들에 어떻게를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이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숭실대학교 학생의 고민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평소에 사람들한테 매우 웃음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고민이 생긴 게 이번 취업 캠프를 제가 갔는데 거기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카메라 앞이나 이제 면접관 앞에서는 평소만큼 웃지 못해서 너무 진지해 보인다, 그리고 너무 표정이 굳어있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제 평소 모습을 면접관님들 앞이나 이런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나 아니면 어떤 가져야 할 마음가짐 이런 게 혹시 있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솔직한 고민이었죠? 네, 맞습니다. 평소와 다릅니다. 실전에서 잘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질문의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 자, 평소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를 보내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올해 여름 졸업으로 바로 하반기 취업을 앞두려고 하는 학생들은 면접에서 고배를 마신 경험이 또 면접 자체를 본 경험이 많이 없죠. 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버려주십사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하나씩 조금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지난 시간 또는 지지난 시간에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평소에 잘 웃지 못합니다 하는 이 질문은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남학생이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 거울을 보거나 친구들하고 기념으로 정말 일상생활을 남기려고 사진을 찍는 모습들은 주로 여학생에게 많이 보입니다. 이건 선입견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강의 현장에서 볼 때마다 예쁜 표정을 짓고 카메라에 익숙한 표정들의 좀 그 생활화하는 모습들은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잘 웃지 못합니다. 제 표정이 어색합니다. 이런 답변들은 주로 남학생에게 많이 나오고요. 또는 과 특성상 좀 많이 진지하거나 또는 여학생이라고 해서 항상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건 또 아니니까요. 그런 조금 재미있는 습관이 덜한 학생들일수록 취업 캠프나 모의 면접 후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날도 취업 캠프에서 만났던 학생이 질문을 남겨준 것인데요. 그날도 쉬는 시간에는 잘 떠들고 웃고 담소를 나누다가 막상 저는 면접관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학생을 만난 건데 자, 모의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해볼까요? 라는 질문만 듣고 바로 얼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환경에 많이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평소에 아주 쉽게 사진을 좀 자주 찍어 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지지난 시간에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제가 주의할 점은 셀카를 찍거나 셀피를 찍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자, 카메라라고 치고요. 이렇게 손을 올려서 자기 시선의 각도보다 조금 더 위로 하고 사진을 찍게 되죠. 자, 우리는 면접관을 그 높이에서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두고 지금 그림처럼 이미지 사진이지만 얼굴 각도가 예쁘게 나오기 위한 셀카를 찍어보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상대방의 눈을 보고 자연스러울 수 있는지 그 각도로 한번 많이 모니터링 해보세요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드리고요. 실제로 정말 저한테도 메일이 왔더라고요. 방송 강의를 보고 나서. 그리고 저한테도 몇 장의 사진을 보내줬어요, 메일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딱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0장에서 40장 가까이 사진이 일자별로 다르게 왔는데요. 진짜로 뒤로 갈수록 표정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모의 면접관을 섭외해서 여러분이 직접 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만 있다면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다만 기분이 가장 좋을 때만 사진을 찍거나 또는 SNS에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자고 일어났을 때 또는 밥 먹으러 가기 직전에 강의 끝난 이후에 학교에서 조금 지쳐 있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긴장해 있거나 지쳐 있을 때 표정이 어떤지 그때 바로 다시 자신 있는 표정으로 스스로 리셋시킬 수 있는지를 좀 가늠하는 거고요.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그럼 항상 웃는 얼굴이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웃는 상황에서 또는 마음이 편안한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지만 여러분 표현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미소라는 표현들 많이 쓰시죠. 가식적인 미소는 보는 사람도 약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 속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보되 늘 웃는 표정으로만 사진 찍어보는 건 제가 권하지 않고요. 아, 내가 표정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자기소개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 첫 오프닝을 시작하기 전에 진지하지만 약간 웃음 띤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셀카 한번 찍어보세요. 제가 이 한마디로 강의를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그대로 실행한 학생과 실행하지 않은 준비생들이 정말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고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직접 이렇게 대입해서 해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 좋은 결과로 대부분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 믿으시고 많이 한번 찍어보시고요. 평소처럼 막 까르르 웃거나 깔깔 웃는 또 장소는 아니잖아요, 면접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그 근엄하지만 또는 엄격하지만 진지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자신이 놓여져 있을 때 조금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연출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볼게요. 이런 사소한 연습들이 여러분이 이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제 여러분 것이 될 텐데요.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선을 움직이면서 연습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연습이 잘 안 되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연습 방법을 바꿔봤는지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볼게요. 동선을 바꾸면서 연습을 하는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 실습을 하게 되고요. 제가 수업 중에 뭐 2학점, 3학점인 경우는 보통 2~3시간으로 연장이 되니까 실습하는 조가 나와서 발표를 할 때 약간의 연습 시간을 줍니다. 뭐 10분 또는 5분 정도 워밍업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그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자, 서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 이건 학교 발표에서도 그렇고 또 면접 때 프레젠테이션 면접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은 여러분하고 이렇게 서 있는 자세에서 동선을 저는 지금 움직일 수 없지만 여러분이 연습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자,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연습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진짜 연습다운 연습이 아니라 속삭이듯이 되뇌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냥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중얼중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예 그 메모지나 또는 자료를 보고 눈만 그냥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의 경우들은 다 실전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실전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모든 동선에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발표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이나 또는 면접도 작은 발표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돋보여야 하는데 가지고 온 자료나 또는 준비한 슬라이드에 굉장히 목숨 거는 유형들이 있어요. 자, 그 자료만 제출하고 끝나는 예를 들어 디자인 회사라든지 그 자료가 훨씬 더 가중치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을 뽑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더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잘 피력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하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면접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신경을 써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발표를 이렇게 시키면 교수님 저 이거 자료 보고하면 안 될까요? 와, 그다음에 자 메모지 내려놓고 그냥 나와서 하세요. 준비한 거 본인이니까 잘할 수 있죠? 라고 조금 제가 웃음기 없는 얼굴로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 한숨을 막 푹 쉬고 나와서 합니다. 자, 연습을 실전에 가깝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연습할 수 없는 그 환경, 예를 들어서 집은 면접장과 다른데요. 집은 학교와 다른데요. 라고 할 텐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연습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전에 가깝게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누워서 연습하거나 앉아서 삐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딱 그 예를 들어서 청중 방향으로 서서 스스로 말을 해보는 것이죠. 인사도 제대로 해보고 시간 맞춰서도 해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 1분 자기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 5, 6년 전반에도 1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았었는데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지금은 대부분 1분을 많이 넘깁니다. 그리고 5분 프레젠테이션입니다. 5분 발표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면 5분을 대부분 다 많이 훌쩍 넘깁니다. 욕심이 많아서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말 속도는 빨라지는데 내용을 줄일 생각이 없어요. 어디서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기가 즉석에서 바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준비할 때에 시간 체크도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제가 거꾸로 질문 드렸던 것으로 돌아가면 서서 발표를 하는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서서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되뇌이듯이 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자, 작은 면접장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있고 조금 대강당에서 챌린저 형식으로 하는 면접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작은 공간에서 할 때는 마이크를 주지 않지만 조금 또렷하고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면접관들에게 자신 있구나, 저 내용을 잘 알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원래 여러분이 준비한 목표도 그거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발표를 맡은 누구입니다 라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삭이듯이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전에서 할 동선과 목소리 크기와 시선 처리까지 함께 연습하는 것이 진짜 연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연습 방법을 바꿔봤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메모를 처음부터 보고하는 학생들은 어떤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우리가 눈앞에 자막이 흘러가지 않죠? 네. 그리고 앞에서 누군가 스케치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준비한 내용, 그다음에 여러분이 자신감을 피력할 내용을 여러분 입을 통해서 입 밖으로 내는 것인데 잘 말해야겠다. 그리고 조금 딱딱한 어투로 말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말을 자꾸 만들고 자꾸 포장하게 되고 수식어가 붙고 그래서 어색해지는 겁니다. 자, 연습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메모를 보지 않습니다.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 많이 다른 선생님들도 하셨던데요. 안녕하십니까의 안부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의 다까지 문장을 통으로 외우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아주 강력하게 조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대회 이런 경우는 그렇게 통으로 외우는 것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프레젠테이션 면접 현장에 직접 저도 면접관으로 가거나 또는 인사 담당자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간에 잠깐 끊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요즘에는 아주 격식을 갖추기보다는 자유로운 회의 형식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문장을 통으로 외웠다라고 하면 중간에 다른 질문이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다른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다음 문장으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다시 외운 답변이나 발표의 내용이 기계처럼 나온단 말이죠. 아, 그럼 외웠구나.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면접관은. 자, 평가자는. 아, 외웠구나. 이것만 준비했구나.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다음에 조금 공격적인, 조금 더 집요한 질문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는 이거밖에 영향이 안 되는구나라고 또는 기대치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통으로 외우지 않고 키워드 중심으로 하되 제가 문장을 조금 외우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은 처음 인사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오프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 오프닝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정말 간단하게 인사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인사 후에 이러이러한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목차를 얘기할 것인지 약간 정해 놓는 것이 좋고요. 오프닝부터 너무 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을 갑니다. 어디 방송에 나왔었고 아주 유명한 셀럽들이 많이 갔다더라.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죠. 갔는데 막상 음식을 먹어보니까 소문만큼은 아니더라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프닝이 조금 진중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뭔가 끼를 부리거나 처음부터 튀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에 여러분이 많이 묻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묻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습 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볼 텐데요. 이미지를 굳이 메이킹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고 한숨 쉬시겠지만 실제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웃는 것도 여러분이 또는 말씀하시는 것도 문장을 얘기하는 것들도 이 메이킹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여러분 모습이 긴장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원래 여러분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긴장을 푸는 쪽에 마이너스 속어법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자, 여러분 다 잘 하실 수 있어요. 다 대학교 입학하셨고 한두 번쯤은 발표를 해보셨고 그리고 1:1 대화에서 어려움이 없다면 일반적인 대중 발표도 잘 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청중이 많거나 나를 평가하고 있거나 웃음 띤 얼굴로 쳐다보지 않는 면접관 앞에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 긴장이 더 많이 돼서 경직된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평소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인사를 하고 인사 후에 면접관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오프닝과 그 인사하는 것들은 조금 기계적으로 연습을 조금 해놓는 게 좋고요. 여기서의 기계적이란 표현은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움직이다가도 할 수 있고 앉았다 일어나서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누구나 연습을 해요. 누구나 많이 연습을 하는데 연습의 결과가 200% 발휘되는 학생도 있고 또는 50%도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언제나 항상 여러분 학교에 있는 대강당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합강해서 공부하고 있을 때 잠시만요, 저 연습해야 되니까 앉아 계셔 주세요.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저도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과 지금 온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 녹화장에 오기 전까지 운전하고 오면서
숱하게 많이 했던 방송이고 강의지만 오늘 더 잘해야겠다는 저도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머릿속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옵니다. 이렇게 동선이 움직이겠지. 이때 이 슬라이드에선 이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마음으로 준비하고 온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은 저도 강의의 만족도가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 방법을 결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바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거울 보면서 연습하는 학생이 있어요. 모의 면접 보기 전이나 또는 발표하기 전에 거울부터 먼저 꺼내는 학생들이 조금 많이 봤었는데요, 제가. 자, 거울을 보면서 말을 할 때의 단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자기 얼굴에 익숙하죠. 네, 자기 얼굴과 똑같은 면접관이 앞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계획하에 표정이나 아니면 말이나 그런 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서서 또는 앉아서 거울을 본 자세나 이런 걸 확인하는 정도만 거울을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휴대전화로 녹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촬영을 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거울을 보는 것은 사전에 확인용으로만, 그리고 영상 촬영하는 것이 좋다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흔히 학교에서 보는 강의장의 모습입니다. 자, 물론 시간마다 강의장이 계속 진행되는, 강의가 계속 진행되는 강의장도 있습니다만 때로 비어있는 강의장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첫 번째 강의장부터 복도 끝에 강의장까지 중간중간 다니면서 학생들이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는 강의장은 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잘못 들어온 것처럼 잠깐 앞에 섰다가 다시 그 다음 강의장으로 가고, 그때는 머릿속으로 자신이 발표할 내용을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되뇌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학교에서의 발표를 조금 더 잘하고 싶어요. 저도 아까 질문했던 학생처럼 잘 웃지 못하는 편입니다. 어색합니다. 이런 질문에 공감하시는 학생이라면 발표할 그 강의장에 사실 자신이 앉아서 볼 때의 시선과 앞에 나와서 볼 때 시선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한번 리허설 해보는 걸 권하고요. 제가 제한을 두지 않고 이렇게 열어놨을 때 학생들이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동을 하면 나와서 꼭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젠가 한 번은 잘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근데 항상 그 강의장에서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여서 여러 강의장의 낯선 환경에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죠. 연습을 한 학생과 연습을 하지 않은 학생은 실전에서 또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대부분 요새는 이제 학교에서 발표할 때의 경우는 슬라이드, PPT를 많이 쓰니까요. 자, 빔 프로젝트를 켜서 슬라이드가 있으면 내가 슬라이드 왼쪽에 서서 할 것인지, 중앙에 서서 할 것인지, 오른쪽에 서서 할 것인지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 학생과 그냥 나와서 내 앞 순서의 발표자가 왼쪽에서 했으니까 나도 왼쪽에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 슬라이드를 뒤로 돌아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시선도 많이 어색하고 연습한 만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고 있죠. 슬라이드를 이렇게 바라보고 하지 않죠. 바라보고 하지 않고 가끔씩 참고할 수 있는 용도이고,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표를 같이 봐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같이 주의 집중해서 봐야 되는 학교 발표의 내용이라면 함께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동선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해 보이고요. 준비했구나, 자신이 있구나, 지금은 발표자 말고 슬라이드를 좀 봐주십시오 하는 사인으로 청중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발표 자료는 자신이 준비했잖아요. 앉아있는 또는 학우들이나 교수님은 모르시잖아요. 그 방향을 막 반대로 바로바로 튼다든지 여기가 아니고요, 저기고요, 뭐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면 제한된 시간 안에 다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좋은 점수도 얻기 어렵습니다. 자, 학교 발표를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 번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고요.
여러 가지의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가 울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들리지 않던 기침 소리가 자신에겐 크게 와닿기도 하고요. 저 친구는 왜 내가 발표하는데 키득키득 웃고 있지? 여러 가지가 다 수혜 청중 앞에서 신경이 쓰이는 거를 여러분이 많이 해보셔야 조금 더 적은 인원의 2분, 3분 또는 많게는 5분 정도의 기업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면접을 볼 때 조금 더 익숙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준으로는 1학년 학생들과 4학년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1학년 학생들은 많이 주저주저하고 눈치를 봐요. 학교에서 수업 볼 때. 자, 제가 출석 부대로 순서 정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 발표할 학생 순서 정해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눈치 보고요. 먼저 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런데요. 똑같은 수업을 4학년한테 가르치는 경우가 있을 때 해보면 4학년들은 서로 먼저 하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학교 규정상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매를 먼저 맡겠다 뭐 이런 느낌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가 먼저 해본 다음에 그 다음 학생들을 편안하게 평가자의 시선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걸 다양한 취업 캠프나 면접을 통해서 겪어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표 기회가 있을 때, 팀플레이를 할 때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으시고 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라면 틀려도 괜찮으니 한번 해보시라라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 여러분 그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발표는 잘 없습니다. 잘했다고 교수님께서 칭찬을 하셔도 본인 스스로는 조금 미진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해보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이렇게 낯선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의 진심이 긴장감으로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습하면 할수록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취업하는 그날까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할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